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신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나이키나 아디다스 혹은 요즘 유행하는 뉴발란스나 호카 같은 브랜드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날렵하게 뛰어오르는 맹수 로고 바로 푸마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푸마는 아주 익숙하지만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사고 싶은 1순위 브랜드는 아닐 겁니다. 학창시절 체육복이나 축구화 혹은 아울렛 매대에서 자주 보던 인지도는 높지만 트렌드에서는 살짝 비켜나 있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조금은 낡은 듯한 친구가 전 세계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우리가 한물 같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자존심 푸마가 중국 자본의 거대한 품에 안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의 안타 스포츠가 프랑스 억만장자 피노 가문으로부터 푸마의 지분 약 29%를 우리 돈 약 2조 5,600억 원에 인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해 푸마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크테릭스 재킷을 보며 캐나다의 감성을 느끼고 푸마 축구화를 보며 독일의 기술력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브랜드들의 진짜 주인은 캐나다도 독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제한 그 돈은 최종적으로 중국 푸젠성의 한 거대 기업 금고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짝퉁 신발을 만들던 변방의 공장에서 시작해 휠라와 아크테릭스를 삼키고 이제는 푸마까지 집어삼키며 나이키의 턱밑까지 칼끝을 겨누게 된 중국의 거인 안타 스포츠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던 7조 원짜리 딜로 시작해 2026년 푸마 인수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혹은 사랑했던 브랜드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안타 그룹의 치밀하고도 무서운 브랜드 사냥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1990년대 초반 중국 남부의 푸젠성 진장이라는 도시로 돌려야 합니다. 당시 이곳은 전 세계 운동화의 짝퉁 공장이 모여있는 이른바 짝퉁의 수도였습니다. 나이키인 줄 알고 샀더니 나이스이고 아디다스인 줄 알았더니 아디도스였던 그 시절. 안타의 창업주 딩수중 회장 역시 이곳의 수많은 신발 공장 중 하나를 운영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딩수중에게는 다른 공장 사장들과는 다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물건을 팔며 뼈저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가죽과 고무로 만들어도 나이키 로고가 박히면 10만 원이 되고 자기네 공장 신발은 1만 원에도 안 팔리는 현실. 그는 제조는 푼돈을 벌지만 브랜드는 떼돈을 번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1991년 자신의 공장에 안타라는 간판을 내겁니다. 편안하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초창기 안타는 그저 그런 중국의 저가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딩수중은 번 돈을 공장 증설이 아닌 마케팅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탁구 세계 챔피언을 모델로 쓰고 중국 올림픽위원회에 거액을 후원하며 중국 국가대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은 나이키보다 떨어지지만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가성비,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입는 옷이라는 애국심. 이 두 가지 무기로 안타는 중국의 지방 도시를 장악하며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거인이 깨어난 제일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촌스러움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베이징, 상하이의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성비만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이키의 에어 조던을 원했고 아디다스의 이지 부스트를 원했습니다. 안타는 시골 아저씨들이나 신는 싸구려 신발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이때 안타는 스스로 브랜드를 고급화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하는 대신 아주 영리하고 자본주의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명품을 만들 수 없다면 이미 명품인 브랜드를 사버리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휠라였습니다. 2009년 안타는 휠라 코리아로부터 휠라의 중국 내 상표권 및 운영권을 인수합니다. 당시 휠라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한물간 아저씨 브랜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가 돈을 날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는 휠라를 가져오자마자 전략을 180도 바꿉니다. 한국에서는 휠라가 중고등학생들이 신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지만 중국 안타는 정반대 전략을 썼습니다. 안타 매장 옆에 휠라를 두지 않았습니다. 안타는 시장통에 팔더라도 휠라는 최고급 백화점 1층 명품관 옆에 입점시켰습니다. 디자인도 중국인의 취향에 맞춰 화려하게 바꿨지만 가격은 나이키보다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100년 전통의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적중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은 휠라를 유럽의 명품 스포츠웨어로 인식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타는 휠라를 통해 브랜드 세탁에 성공했고 휠라 차이나는 안타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안타라는 저가 라인과 휠라라는 고가 라인. 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안타는 이제 더 큰 먹잇감을 찾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9년이 찾아옵니다. 안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뉴스를 터뜨립니다. 바로 핀란드의 스포츠 그룹 아머스포츠를 인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46억 유로, 당시 환율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안타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걸어야 하는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서구 언론들은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한다며 조롱했습니다. 중국의 내수용 신발 회사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집합체인 아머스포츠를 경영할 능력이 있겠냐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딩수중 회장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산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아머스포츠가 보유한 브랜드의 영혼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테니스 라켓 윌슨, 스키와 트레일 러닝의 최강자 살로몬,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입어서 더 유명해진 아웃도어의 끝판왕 아크테릭스. 이 브랜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사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기업이 100년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 무형의 가치를 안타는 7조 원이라는 현금으로 단번에 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전해진 푸마 인수 소식이 그 정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크테릭스나 살로몬은 요즘 핫하다지만 푸마는 솔직히 좀 뒤처진 브랜드 아닌가? 왜 하필 푸마지? 맞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처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푸마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라는 양대 산맥에 밀린 데다 뉴발란스, 온, 호카 같은 신흥 브랜드들의 공세에 시달리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푸마는 2027년까지 성장 궤도에 복귀하겠다며 대규모 인력 감원을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안타가 노린 포인트입니다. 안타는 죽어가는 브랜드를 살려내서 명품으로 만드는 데 도가 튼 기업입니다. 휠라가 그랬고 인수 당시 적자였던 아크테릭스가 그랬습니다. 안타 입장에서 푸마는 완벽한 퍼즐 조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휠라는 패션에 가깝고 아크테릭스는 고가 아웃도어입니다. 안타에게 부족한 것은 나이키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글로벌 정통 퍼포먼스 스포츠 브랜드였습니다. 푸마가 가진 축구, 육상, 모터스포츠의 헤리티지는 안타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역사입니다. 안타는 이번 인수로 푸마 경영진의 대표를 파견하고 글로벌 전략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 증시에서 푸마 주가는 9%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휠라를 살려낸 안타의 마법이 늙어가는 표범 푸마를 다시 뛰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타의 인수로 푸마의 주가는 올라갔고 나이키의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체육복 브랜드로 인식되는 푸마가 중국 자본을 만나 휠라처럼 럭셔리한 브랜드로 변신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안타 그룹은 저가의 안타, 패션의 휠라, 아웃도어의 아크테릭스, 그리고 정통 스포츠의 푸마까지 거느린 명실상부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이 제국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역설적으로 정치였습니다. 2021년 터진 신장 위구르 면화 사태는 안타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당시 서구권에서는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을 비판하며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신장산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내에서는 거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고 아디다스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안타는 보란듯이 성명을 냅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업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신장 면화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중국 인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애국 기업 안타를 입자라는 구호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이른바 거차오, 즉 애국 소비 열풍의 중심에 안타가 섰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점유율이 곤두박질 칠 때 안타의 점유율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기술력이나 디자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국적 때문이었습니다. 안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박힌 국가대표 유니폼 라인을 대거 출시하며 나이키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안타는 단순히 브랜드만 사 모으는 쇼핑광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무서움은 경영 효율화에 있습니다. 안타가 인수한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DT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입니다. 과거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푸마는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커버하기 위해 수많은 중간 도매상을 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가 재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유행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는 중간 유통상을 다 쳐내고 전국의 매장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체제로 바꿨습니다. 매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본사 서버로 들어옵니다. 베이징에서 어떤 색깔의 휠라 티셔츠가 잘 팔리는지, 상하이에서 아크테릭스 재킷 사이즈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딩수중 회장이 모니터로 확인합니다. 반응이 좋은 물건은 공장에서 바로 더 찍어내고 안 팔리는 물건은 즉시 뺍니다. 이 무서운 속도와 재고 관리 능력이 글로벌 공룡들이 중국 시장에서 안타에게 고전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영원할 것 같았던 안타의 질주 앞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입니다. 중국은 지금 청년 실업과 부동산 붕괴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탕핑족 청년들은 더 이상 비싼 운동화를 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안타의 중저가 라인업 매출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크테릭스 같은 초고가 라인은 여전히 잘 팔립니다. 양극화 소비 즉 립스틱 효과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확장성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안타는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푸마 인수는 바로 이 해외 진출을 위한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해외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자본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서구권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가 인수한 아머스포츠는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포장하려 애쓰지만 투자자들은 그 뒤에 있는 중국 자본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푸마 역시 독일의 영혼을 잃고 중국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유럽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 자본 소유의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안타가 공들여 쌓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하루아침에 리스크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인의 행보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안타의 성공 공식 뒤에는 흥미롭게도 한국 기업 휠라홀딩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휠라홀딩스는 안타에게 중국 사업권을 넘겨준 대가로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앉아서 벌어들입니다. 휠라 코리아 전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중국 안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겉보기엔 성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의 브랜드 자산과 중국의 자본, 유통망이 결합해 윈윈한 사례니까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국 자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기술을 배우는 선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니 전 세계의 역사를 사들이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패션, 뷰티, 게임 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일 때 안타 같은 중국의 거인들은 막대한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제안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브랜드만 파십시오. 경영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알던 브랜드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고 우리가 소비하는 감성이 사실은 중국 자본이 기획한 세탁된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 안타 그룹의 아크테릭스와 푸마 인수가 보여준 이 명확한 현실은 앞으로 자본 시장에서 벌어질 거대한 국적 세탁 전쟁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키를 삼키려 했던 그리고 이제는 나이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가 된 중국의 안타 스포츠. 그들은 짝퉁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본의 힘으로 명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백화점에 가서 아크테릭스의 시조새 로고나 푸마의 날렵한 표범 로고를 보게 된다면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날아오르고 달리는 힘의 원천은 캐나다의 바람이나 독일의 기술이 아니라 대륙의 붉은 자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이는 브랜드 넘어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을 읽는 눈. 그것이 2026년 복잡한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통찰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와 투자의 시야를 넓혀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숨겨진 냉혹하고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